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바이든이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스페셜 서밋입니다. 2차전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가장 강력한 연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즉 러시아가 사라진 이후에 국제 질서를 형성할 중요한 내용들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미국과 유럽 간의 에너지 동맹이 탄생한 거 아닌가 이 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언론 발표는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천연가스를 금년에 기존 수입량의 3분의 1을 싹 잘라내버리고 2030년까지 완전 독립한다. 이런 계획을 EU가 발표를 했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미국과 EU가 스페셜 TF,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TF 탄생을 기념해서 미국이 금년에 유럽에 제공하기로 한 LNG보다도 추가로 더 15 BCM 정도를 더 보낸다는 겁니다. BCM은 단위이고 빌리언 큐빅 미터, 즉 10억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5 BCM은 150억 세제곱미터 이 정도의 액화가스를 더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얼마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발표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1년 동안 수출한 양이 22 BCM입니다. 220억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거 추가로 15를 보낸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이제 해석을 하기를 바야흐로 미국과 유럽 간의 에너지 동맹, 특히 이 중에서 가스 동맹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자, 언론 보도보다는 백악관 성명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가스 공급은 다양화하자, 즉 탈러시아 하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 천연가스 수요 줄이는 정책 집중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골자를 정리하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금년에 유럽에다가 액화 천연가스 15 BCM을 추가로 더 보낸다고 하고요. 2030년까지 유럽이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즉 LNG를 50 BCM 추가로 더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계약 아닙니까? 저거 전부 배로 배달을 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물량, 지금보다도 더 늘어나는 물량이 무려 50 BCM입니다. 이거 실어나가기 위해서 전부 가스 운반선이 신규로 몇 척이 필요할까요? 이거 각자 한번 산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미국 등이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에너지 패권 국가인데 2030년 되면은 압도적 에너지 패권국이 되지 않겠는가, 2등과 천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현황과 앞으로 실현 목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이건 사실관계죠. 팩트 체크 해놓고요. 21년도에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받은 게 연간 140 BCM입니다. 140 BCM 플러스해서 LNG로 즉 액화 천연가스로 배로 실어온 게 연간 15 BCM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EU가 LNG를 배로 실어온 거 다 합쳐서 1년 동안 15 BC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BCM이 얼마나 큰 단위인지를 짐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연간 러시아에서 가져온 게 155 BCM입니다. 유럽 EU의 연간 155 BCM 이 숫자가 EU 연간 수입량의 45%, 또 연간 사용량의 40%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 이것 때문에 EU의
러시아 의존도가 40%다. 뭐 그중에 독일은 한 60% 된다. 어떤 때는 뭐 55%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EU가 금년에 선언하기를, 즉 러시아의 유크레인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지금 155였는데 100 BCM 정도를 탁 잘라내겠다, 안 사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대략 55 BCM 정도만 사오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충격입니다. 이거 지금 뒤에 다른 부분 쪽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LNG 수입을 작년에 15 BCM인데 작년 1년간 수입한 게 15 BCM이었는데 LNG 수입을 50 BCM까지 늘리겠다 이것이고요. LNG 지금 저장 재고량이 현재의 총 용량 대비 30%선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대란 과정에서 LNG 재고를 채우지 못했고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30%선인데 금년 10월이 되기 전에 요거 재고 9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음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최소한 90%까지 늘리는 거를 이번 겨울, 다음 겨울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 선언한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산수를 해보면 이 EU 이 선언 때문에 LNG 수입량 증가분만 금년에만 35 BCM이 늘어납니다. 50 빼기 15, 즉 35죠. 유럽 수입 수요를 위해서 필요했던 가스 운반선 척수가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3배 이상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15 수입했는데 금년에 50 BCM을 수입을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대서양에 가스 운반선이 너무 많아져서 해상 교통체증 생기는 거 아닌지 재밌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산을 컷하는 만큼 다른 곳에서 사오거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사용 줄인다, 즉 가스 수요를 줄인다 이런 얘기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이런 거 늘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하는 거,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10의 가스를 사용해서 하던 일을 앞으로는 8의 가스를 써서 하도록 하자. 그러면 가스 수요 2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겁니다. 또 에너지 절약한다는 건 뭡니까? 난방온도 1도 낮추고 냉방온도 1도 높이고, 즉 겨울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여름에는 조금 더 뜨뜻하게 이렇게 지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가스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인데, 자, 요건 뒤에 자세한 내용을 볼 것입니다. 문제점이 적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에너지 거래는 대부분이 장기 계약 거래입니다. 일종의 주문 생산입니다. 이거 주문 생산. 현재 이 시각 이 지구촌에서 부어 올리고 있는 가스는 누군가가 다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입니다. 과거에 팔린 만큼만 오늘 생산하고 있고요. 오늘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달 후 또는 뭐 6달 후 이렇게 앞으로 생산할 가스 다 주인이 지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저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고요. 다 공기 중에 버려야 됩니다. 그 가스가 올라오니까, 천연가스는. 가스 상태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령 지금 이렇게 에너지 대란이 나오고 하니까 가령 말이죠. 최근 보도를 보면은 캐나다가 금년에 최대한 바로 정산 가능한 양, 계산을 해봤더니 한 5% 정도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곳도 다 비슷하겠죠. 그래서 캐나다가 정산을 한다고 했을 때 원유 기준으로 하루에 대략 한 30만 배럴 정도 더 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풀로 생산하고 더 아닥바닥 캐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EU가 저런 발표를 할 때는 세계 각국이 즉각 정산 가능한 수량을 다 파악을 했겠죠. 저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거 안 하고 어떤 저런 중요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신규 생산 들어가도 보통 한 2, 3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년 정도 지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러시아 완전히 사라져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2, 3년 정도 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년 중에 러시아산 가스 지금 EU가 발표하는 식으로 저렇게 대체하는 거 매우 어렵거나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이 적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 이런 의견이 강합니다. 예. 현재 그 글로벌 생산 능력 지금도 풀 카파로 작동되고 있는데 이거 추가 생산 여력이 어떤 분은 고작 12BC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지금 그 노르웨이 지역에 그 햄페스트라는 그 가스 생산 설비가 지금 그 뭐 어떤 그 수리 중인데 저게 정상 가동된다면 금년에 빨리 그러면 저기서 대략 한 4.5 BCM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할 때 아무리 많게 잡아도 최대 16.5 BCM 이상 추가 생산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생산되는 거 전부 유럽에 다 갖다 줘도 유럽의 탈러시아 정책은 달성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문제점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이거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고요.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사실상 세계 전쟁입니다. 러시아 대 세계 이렇게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촌 최고의 권력들이 지금 힘을 집중해서 뭔가 지금 이 상태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매우 살벌하고요. 매우 무시무시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찾아내리라고 보는데 찾아내는 기본적인 방법은요. 결국 기존의 계약을 재조정해서 다른 곳으로 가던 가스를 일부 유럽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이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 좀 단기 대책입니다. 단기 대책. 2, 3년 지나면은 지구 전체로 생산 능력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번 유럽 가스 가격이 현저히 더 높기 때문에 아비트리지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재정거래 또는 차익거래를 노리고 화주가 자발적으로 이 투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가 그 블룸버그 보도 한번 보시면은 중공 가스 운반선이 최근에만도 적어도 3척이 미국에서 싸게 사서 중공으로 막 가던 중에 뱃머리를 유럽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공에 갖고 와서 파는 것보다 유럽에 갖다 파는 것이 그 왕복 수수료 이런 거 다 공제하고도 이익이 훨씬 남는다는 겁니다. 가스 가격 비교한 그래프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미국 등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서방 그 동맹국들의 연대를 발휘해서 유럽과 가스 스왑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남는 가스 유럽에 먼저 보내주고 가령 2, 3년 후에 또는 뭐 1, 2년 후에 되는 대로 가스전 신규 생산이 개시돼서 정상적인 이제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그때 다시 물량을 받아오면 되잖아요. 이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스왑하는데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건 결국 유럽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러시아 에너지를 몰아내는데도 돈이 들이는데 이 돈은 유럽이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비 수준으로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력 협상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유럽이 지금 이렇게 부담하느냐? 그건 유럽이 선택한 거죠. 과거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너무 높여버렸잖아요. 유럽이 EU가 잘못된 결정을 과거에 했다는 거죠. 그 과거에 잘못된 결정의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공평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개구멍 차단 작전입니다. 개구멍 차단하는 거. 개구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제 제재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몰래 개구멍 뚫어놓고 그걸로 들락날락 즉 거래를 하는 거. 요거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령 저 중공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싸게 계약한 물량을 유럽에 비싸게 팔아서 재정 거래 이익을 자기들이 꿀꺽 하고는 그러면은 자기들 쓸 기름을 비싸게 유럽에 팔았으니까 어딘가에 또 가스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 가스를 사오기 위해서 몰래 러시아하랑 개구멍을 뚫어 놓고는 그 러시아산은 대폭 디스카운트해서 러시아는 팔 곳이 없는데 중공이라도 사주겠다 하니까 이것들은 중공이 부르는 값에 팔아야죠. 이런 거죠. 그래서 반값에 사버리면은 그러면은 러시아는 여전히 그래도 돈을 벌고 말이죠. 유럽은 고스란히 비싼 가스를 사용하게 되고 중공은 또 싸게 가스를 사용하게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유럽의 손실로 중공이 이익을 취하는 이런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럽하고 미국은 완전히 국제호구가 되고 국제호구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국제 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막는 방법이 이미 다 고안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마도 이것부터 제일 먼저 개발했지 않았겠습니까? 개구멍 막는 거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EU 결속력이 지금 2차전 이후에 최대로 지금 길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찰떡궁합인데 이렇게 지금 거대 슈퍼파워가 딱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 인도, 그 다음에 중동의 일부 국가들 얘네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확장해버리면은 중공, 인도, 중동 일부 국가들한테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강조하지는 않겠으나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죠. 미국과 서방을 선택할래, 러시아 선택할래 이겁니다. 러시아 거래하면은 미국하고 서방과 거래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죠. 목표는 푸딩을 패배시키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누구나 러시아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없어도 세계는 번영합니다. 네, 러시아와 함께 가면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단이 바로 미국과 유럽이 주축이 되어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 세계에 전면적으로 예외 없이 시행해버리는 거죠.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와 거래하면 우리하고는 거래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하더라도 실제 이거에 해당되는 곳은 중공하고 인도하고 중동의 일부 국가로 제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사 지금 개구멍 통해서 거래를 몰래 살짝 한다고 한들 지금 금 거래도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금도 거래가 안 됩니다. 러시아산 금도 거래가 안 되고요.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이런 거 다 막혔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거래할 때 러시아 가스 몰래 사오고 뭘 줘야 되는데 대가를 줘야 되는데 기껏해야 위안이나 루블 같은 거 이거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려버리면 위안도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루블은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고 휴지로 지금 변해가는 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휴지 조각으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물 교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산 허접한 물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판에 한국이 윤석열 자유민주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게 정말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 공산 패잔당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국민을 약탈하고 반미하고 중공 쫄질하고 이런 미친 지랄질을 만약에 지속하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개한 망국으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윤석열 자유민주 정부로 정부 교체가 됐으니까 지금 그야말로 기사회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행스러운 것은 유럽의 LNG 수입 능력입니다. 이게 액화가스 처리 설비 이용률, 아직 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가스 상태로 파이프로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배를 통해서 액체 상태로 받는 것은 처리 과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액체로 받아서 그걸 일단은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이제 그 가스관을 통해서 일반 배송을 하게 되는데 유럽 전역에 그 가스 일반 배송망은 다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배로 실어온 액체 상태를 가스 배송망에 배송 가스관에다가 그 기체 상태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저장 설비와 그 재기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그 저장 장치 또는 주로 재기화 시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유럽의 그 설비 이용률이 작년까지는 45% 정도 수준이었답니다. 이게 이제 작년 4분기부터 LNG 수입 급증하면서 금년 들어갔고 설비 이용률이 80%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그 액화가스 LNG 수입 급증해도 요거 처리할 설비 능력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그 LNG 수입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가스로 수입하던 것을 이제 LNG로 수입하는 이렇게 또 그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그 설비 증설 들어갈 가능성 이제 뭐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10포인트 플랜이라고 그래서 EU의 그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독립 정책 이거 실현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 10포인트 플랜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 국제에너지기구가 어떤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니까 여기에서 추각해서 뽑고 뽑은 10가지 정책을 이제 제안했고요. 가만히 보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EU 등도 이를 기초로 그 행동 계획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백악관 성명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서 10포인트 플랜과 유사한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포인트 플랜 이거 지금 한번 볼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려 볼 텐데 기본적으로 51BCM 정도를 10포인트 플랜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전략으로 21BCM을 확보하고요. 대체 수입으로 30BCM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EU가 올해 러시아에서 100BCM 정도를 컷한다는데 그럼 앞으로 추가로 49BCM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 대체 조달할 것인가? 이거는 미국과 유럽의 지금 TF팀이 조만간 대책 발표하겠죠. 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스 생산국들의 최대 생산 방안을 찾아내고요. 동맹들에게서도 EU와 유사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펴면은 그러면 글로벌 가스 사용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을 다 끌고 모아서 유럽에 보내주는 방안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해보는데 이제 10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와 앞으로 신규 가스 공급 계약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일방이 먼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깨버리면은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러시아가 루블화 받겠다 하는 거 그거 제가 계약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래 약속대로 달러나 유로화 보내면 된다. 그걸 빌미로 푸딩이 가스 잠그면 계약 위반을 주장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관계. 아니면 루블화 받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 변경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장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유럽 네토 서밋 이런 거 하면서 발표된 게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 조치에 대해서 독일 쪽에 나온 반응이 독일 그 총리가 하는 말이 저거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안 한다.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요. 루마니아죠, 루마니아. 루마니아가 에이, 그럼 우리는 아예 지금부터 안 사겠다. 해지해 버렸습니다. 계약 해지. 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기본 이런 게 다 상식이죠, 상식. 예, 계약법 상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EU는 가스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여 있는데 이게 그 계약이라는 것은 다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냥 빠이빠이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갱신 계약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그 금년에 3분의 1을 컷한다는 게 그리고 2030년까지 완전 독립한다는 그 문구의 표현을 가지고 짐작한다면은 금년에 한 3분의 2 가량이 계약 만료가 되는 것 같고 2030년까지 모든 그 계약이 끝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발표하는 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그 발표하는 걸 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면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만 정부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앞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초딩보다도 못한 그 푸딩이 Pudding has no idea what is coming to Russia and to himself. 이겁니다. 네. 두 번째, 러시아 대체 공급망으로 한 30BCM을 확보하겠다. 그렇고요. 최소한의 가스 저장 제도를 실시하겠다. 이게 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스 저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액화가스 저장률이 지금 30%인데 10월이 되기 전에 즉 늦어도 9월 말까지 90%까지 가스 그 저장 터미널에 가스를 꽉 채워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겠다는 거죠. 이걸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유지하겠다. 왜 내년까지일까요?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가스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래갖고 이 가스 저장을 90%까지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LNG를 수입해 와서 이게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 안 하고, 예? 재고로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년에 또 그 가스 가격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에 가스료, 유럽 가스료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이거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비용이라는 겁니다. 비용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바람, 태양, 광 이런 거 개발 더 박차해서 더 가속시켜서 추가로 한 35TWh 정도 전기를 얻으면 그러면 그 가스 사용을 6BCM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원자력, 바이오 이런 거 가동률을 지금 최대로 끌어올려 버리겠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70TWh를 더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은 가스 그 발전을 줄여서 13BCM 정도 가스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섯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그러면 이제 에너지 빈곤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 지원 예산으로 2천억 유로 정도를 책정을 했다고 그러고요. 일곱 번째로 가스 보일러를 히터 펌프로 교체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가속화시키면은 지금부터 가스 보일러 사용 안 하고 히터 펌프를 쓰면은 같은 온도를 얻기 위해서도 같은 온도로 난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방용 가스 사용을 연간 2BCM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건물과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 계속 개선시키면은 그러면 난방용 가스 사용을 여기에서 건물과 산업에서만 연간 BCM 정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또 에너지 비용 감소하니까 이 기업들 경쟁력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홉 번째로 이제 건물 난방 온도 1도씨 정도 낮추면 연간 10BCM 정도 가스 사용 줄어든다 이런 거고요. 열 번째로는 지금 유럽의 EU의 전기 안보 시큐리티, 일렉트릭 시큐리티 이게 가스 공급에 매우 지금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지금까지 그걸 들고
갑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잠근다 그러고 뭐 하면 잠근다, 기분 나쁘면 잠근다 그러고 가스 잠근다 그러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달렸다는 거죠. 이 기회에 완전히 잘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가스 공급과 유럽의 그 전기 안보 이 연계성이 너무 강했는데 이제 이걸 완화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기술 혁신이다. 그래서 이거 엄청 그 투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전기요금 실시간 가격 정보를 완전 제공을 해줘서 비싼 가스 발전 의존하는 것, 즉 가스 발전은 한계 발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피크 전력을 가스 발전을 하는데 그 피크 전력에 전기요금을 비싸게 매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사람들이 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가스 수요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10가지 실행 방안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제 한국, 일본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 원자력, 바이오 에너지 늘리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가스 보일러를 히트 펌프로 교체하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은 글로벌 이 최소한 한 1, 2년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난방온도 좀 올리고 냉방온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도 상당한 가스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끌고 모아서 유럽으로 좀 보내주자. 유럽이 지금 러시아한테 독립한다는데 유럽 독립을 지원해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푸딩은 역사상 최악의 패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못 싸우다 저렇게 못 싸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딩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이게 완전 헛소리인데 사실은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푸딩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아마 지금 뭐 갑자기 가스 대금을 루블로 받겠다. 이거 완전히 본질은 러시아는 어린데 어리 갑질을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가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계약 원리상 저러다가 또 이제는 비트코인도 받겠다 해서 그 말이죠. 갈팡질팡입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금으로 제재의 개구멍 파는 것, 즉 경제제재 우회로를 금을 이용해서 이게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러시아와의 금 거래도 전면적으로 차단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푸딩이 뭔가 꼼수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이 먼저 가서 그것까지 다 틀어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푸딩은 사면 초과라는 거죠. 사면 초과.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을 푸딩이 한 것이니까 마무리도 푸딩이 해야 하는데 푸딩이 시작한 거 푸딩이 끝내야 하는데 푸딩이 스스로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군가가 푸딩을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